네, NBA 고명고입니다.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러시아 측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은 좀 러시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어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걸 가름하겠습니다. 동일합니다. 네, 기자님.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이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? 네, 채널A 김용성입니다.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군사 목적의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정황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, 북한이 연이은 쓰레기 풍선 살포로 타국에 전수할 정도로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, 그리고 북한의 풍선 살포 기술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희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보도 나온 내용 일일이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. 네, 다음 분. 네, 차 기자님. 네, 저 TV조선 차정승입니다. 저도 파병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.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대표단을 신속하게 파견한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, 그 대표단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의 역할은 어떤 게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어제 대통령실에서 정보공유 대표단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.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거기에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결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령 대북 정보요원이라든가 이런 정보 파트 요원들이 좀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할이 좀 그게 가능할 것으로 또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 좀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.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북한 파병에 대응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아는데, 아마 그렇기 위해서는 좀 단계별로 지원 대책이 있겠지 싶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북 정보요원이나 심리전 요원, 전투기 교관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.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가용한 조치들을 취해갈 것으로 압니다. 네,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김 기자님. 예, SBS 김태훈입니다. 북한이 지상군을 파병을 했는데 지상군을 파병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. 전쟁에 직접 뛰어든다는 거니까.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러면은 파병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게 어떤 걸 줄 것 같은지 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?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 또는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지상군을 파병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대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핵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전투기라든가 그런 첨단의 것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? 그렇죠. 그걸 제가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의 어떤 군사 협력 진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또 파병했다고 또 어떤 군사적 조치,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을 때 북한은 그거 받고 또 한 발 더 나아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,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예측까지 하고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KTSSM 전술지대지 공격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고 천궁2 그거 얼마짜리인데 이라크 수출 납기 안 돼가지고 수출 하나마나 얘기 나오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네,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제 질문하신 건데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면밀히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어제는 후과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지원한다 그런 쪽이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. 어제 답변 드린 것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어떤 저희가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전의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. 꼭 결과만을 보시지 말고 그런 제 의도였습니다. 네, 박 기자님. 예, 세계보 박찬 기자입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몇 차례
그 항공편을 통해서 지원을 한 적, 물자를 지원한 적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지원한 것 중에 기억이 안 나면 방독면이라든가 뭐 방독면, 전투식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, 실제로 우크라이나 SNS에 보면은 한국군 전투식량을 먹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. 그 외 그런 식,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원이 이루어졌고, 그런 형태의 지원을 혹시 다시 검토하고 있는지. 왜냐면 전쟁 초기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. 네, 저희 정부가 지금까지 군수물자 또 그런 물자들을 좀 지원해 왔는데,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저희가 해왔는데, 그런 것도 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또 질문 있으십니까? 네, 김 기자님. 예,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. 그 북한군 정찰위성 발사 임박한 동향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.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상황을 좀 보면 정찰위성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, 여전히 우리 군 당국은 그 북한 만리경 1호의 그 정찰 자산 역량이 없다고 좀 보시는지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합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합참본부실장입니다. 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고요. 지금 뭐 딱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. 그러나 아직 기존의 북한 정찰위성 실력들을 보았을 때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,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